여러분, 혹시 양배추 자주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양배추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옥분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한 게 일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만성 위염이라고 하셨어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손녀가 할머니 양배추가 위에 진짜 좋대요. 매일 드셔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양배추가 뭐 약이라고? 그런데 손녀가 하도 졸라서 한번 먹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정옥분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배추라고 하면 대부분 다이어트 채소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도 위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1위로 양배추를 꼽았습니다. 오늘은 양배추 한 조각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에서부터 혈관, 간, 뼈, 혈당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제대로 먹는 방법과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배추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우리의 위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배추에는 다른 채소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A, B, 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타민 U는 생소하시죠? 사실 비타민 U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1949년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체니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양배추즙을 위궤양 환자들에게 먹여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위궤양이 빠르게 낫기 시작한 겁니다. 체니 교수는 이 성분의 궤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울서스의 첫 글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타민 U의 정식 이름은 메틸메티오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위 안에는 점막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매운 음식 드시면 속이 쓰리고 아침에 공복이면 위가 아프시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위 점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U는 이 약해진 위 점막을 다시 만들어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위 안에 새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벽이 낡고 금이 갔는데 새로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하고 튼튼해지잖아요. 비타민 U가 위벽에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양리학 교수 폴 텔러레이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설포라판 성분이 위궤양과 위암의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거의 절반이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균이 위 안에 자리를 잡으면 만성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 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옥분 씨도 양배추를 매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면 늘 쓰리던 속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음식으로 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센 불에 볶으면 상당량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위 건강을 위해 드시려면 되도록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배추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궤양 원인균까지 억제하는 채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배추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를 지난 양배추 성분들은 이제 장에서 흡수되어 피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타고 다음 도착지로 향합니다. 바로 우리의 혈관입니다. 두 번째 도착지는 우리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중 심혈관 질환이 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양배추 안에 이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씹으면 세포가 깨지면서 효소와 만나고 그 결과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안동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양배추 100g에 설포라판이 4.33mg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혈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혈관 안에는 혈전, 쉽게 말해서 피가 덩어리져서 굳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이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혈관 안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지 않도록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먹는 양배추 한 접시가 우리 혈관을 조용히 청소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포라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성분이 혈액을 타고 다음 도착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착지는 우리 몸의 공장, 간입니다. 세 번째 도착지는 우리 몸의 공장, 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유해 물질까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분해하고 가공합니다. 간이 멈추면 우리 몸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지방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간에 기름이 낀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때가 잔뜩 낀 것처럼. 오래되면 간염,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배추의 비타민 U가 또 한 번 활약합니다. 비타민 U는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쌓인 기름때를 분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서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양배추 한 조각인데 위에서는 점막을 고쳐주고 혈관에서는 혈전을 막아주고 간에서는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슬슬 궁금해지실 겁니다. 양배추, 대체 어디까지 좋은 건지. 네 번째 도착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뼈입니다. 양배추가 뼈에 좋다고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4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질 때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뒤로 거동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일, 생각만 해도 걱정되시죠?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 비타민 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있어야 벽돌이 단단하게 붙잖아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575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34%나 낮았습니다. 양배추 한 접시로 하루 비타민 K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이 영원이면 사는 양배추 한 통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배추가 우리 몸에서 한 일을 쭉 따라왔습니다. 위에서는 점막을 보호하고, 혈관에서는 혈전을 억제하고, 간에서는 지방을 청소하고, 뼈에서는 칼슘이 제자리에 붙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의 채소가 네 군데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배추의 여정에는 아주 중요한 도착지가 두 곳 더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착지는 바로 우리의 혈당입니다. 혈당 관리,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당뇨가 오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밥을 먹은 뒤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 소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밥을 먼저 드시지 말고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먼저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에 양배추가 딱 맞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밥 먹기 전에 한 접시 드시는 겁니다. 아삭아삭 먹기도 좋고 양도 부담 없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드시는 밥의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양배추 한 통이 마트에서 2영원에서 3영원입니다. 이 한 통으로 며칠은 드실 수 있어요. 비싼 건강 보조제 대신에 매 끼니 양배추 한 접시. 이게 혈당 관리에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까 혈관에서 혈전을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설포라판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와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성분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배추와 양배추 추출물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간암, 위암,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출물의 농도가 진하고 배양 기간이 길수록 암세포 억제 효과도 더 커졌습니다. 물론 양배추를 먹는다고 암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배추가 우리 몸속을 여행하면서 한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점막 보호, 혈관 청소, 간지방 제거, 뼈 강화, 혈당 조절, 그리고 항암 성분까지. 양배추 한 조각이 이 6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에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양배추를 제대로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를 잘게 자르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배추를 칼로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효소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만납니다. 이 둘이 만나야 우리가 그토록 좋다고 말씀드린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양배추를 잘게 자르시고 5분만 놔두세요. 그 사이에 반찬 준비하시거나 밥을 푸시면 됩니다. 5분 후에 드시면 설포라판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라서 바로 입에 넣으시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양배추를 자르자마자 바로 먹거나 자르자마자 바로 끓는 물에 넣으시거든요. 두 번째, 겨자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겨자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양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설포라판 생성량을 크게 높여줍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겨자 소스를 곁들이시거나 양배추쌈에 겨자장을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되도록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비타민 U가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설포라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끓이거나 센 불에 장시간 볶으면 이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채소는 즙이나 주스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식이섬유가 파괴되지 않아 혈당 관리에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채 썰어 샐러드로 드시거나 꼭 익혀 드시고 싶으시면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시거나 짧은 시간 찌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이내로 찌시면 식감도 부드러워지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배추를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모든 분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과다 섭취될 경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되 맵기 과하게 드시지 말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되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두 번째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와파린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인데 비타민 K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양배추를 매일 일정한 양으로 갑자기 확 늘리지 마시고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팽만해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라피노스라는 당류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접시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5분 기다리기, 겨자와 함께 먹기, 생으로 또는 살짝만 익혀 먹기,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와파린 약을 드시는 분은 적당량을 지키기.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양배추를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반통을 4m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서 양파 반개와 당근 반개도 함께 채 써주세요. 소금 4스푼 넣고 30분간 절인 후에 가볍게 짜주시고요. 여기에 식초, 올리브유, 알룰로스,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넣어 드레싱을 만들어 섞어주세요. 알룰로스는 단맛은 있는데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좋고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류와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바로 그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 샐러드를 밥 먹기 전에 한 접시 드시면 거꾸로 식사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양배추찜입니다. 여기서 비결이 하나 있는데 물 대신 쌀뜨물을 쓰시는 겁니다.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양배추를 감싸서 수분과 단맛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비릿한 냄새도 잡아줍니다. 쌀뜨물이 끓으면 양배추 잎을 바깥쪽이 아래로 가게 넣고 중불에서 5분만 쪄주세요.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만든 쌈장을 곁들이시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찌시면 영양소 손실이 크지 않고 생양배추가 위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세 번째, 전자레인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두툼하게 자르시고 식용유와 간장 1스푼을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만 돌리시면 끝입니다. 겉은 짭조름하고 속은 달달합니다. 기운 없는 날 밥 위에 올려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든든합니다. 샐러드, 찜, 전자레인지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양배추 한 통으로 며칠치 건강 반찬이 해결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전의 정옥분 씨.
기억하시죠? 만성 위염으로 평생 속이 쓰리셨던 분. 손녀의 권유로 양배추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정옥분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쓰리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늘 더부룩하던 것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손녀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가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뭘 먹으면 속이 쓰려서 여행이 고역이었거든요. 정옥분 씨가 그러셨답니다. 양배추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에 알았으면 분식집 할 때 메뉴에 양배추 반찬을 넣었을 거라고요. 오늘 양배추 한 조각이 우리 몸속에서 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비타민 U가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켜 줬습니다. 혈관에서는 설포라판이 혈전을 막아주고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간에서는 비타민 U가 지방 대사를 도와 지방간을 예방해 줬습니다. 뼈에서는 비타민 K가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항암 성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주는 채소가 마트에서 2영원에서 3영원이면 삽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요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양배추 한 접시,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게 자르시고 5분 기다리신 후에 드시는 것,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것, 겨자와 함께 드시면 더 좋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양배추의 좋은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양배추 한 통 꼭 담아오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